빛의 장막이 차단당해서 세 군데에 있는 빛의 장막을 동시에 파괴할 수가 없네요. 방랑자, 영육의 시간 역행 메커니즘을 이용해보세요. 좋아요. 암벽에 있는 고에너지 흑석이 보이나요? 원반에 균열이 있으니까 고에너지 흑석도 구멍을 낼 수 있을 거예요. 됐어요. 파손된 원반 틈 중심에 있는 빛의 장막에 명중했어요. 이제 세 군데에 있는 빛의 장막을 동시에 공격할 수 있어요. 봉쇄가 풀렸어요. 들어가 보죠. 이곳에 어떻게 잔상이... 잠깐, 이 괴물들 진짜 잔상과는 다른 것 같아요. 보아하니 이건 직정의 발명품인 것 같네요. 유적을 방어하기 위해 영상을 만들어내는 뭔가를 설치해서 잔상이 싸우는 모습을 시뮬레이션하는 걸까요? 앞에 저것도 장치인가요? 잔상을 모방하는 것이 사라져서 잠금이 해제된 것 같네요. 확인해보죠. 돌문에 별빛이 흩날리는 저것이 바로 빛의 문이에요. 네. 빛의 문의는 번거롭지만 인내심만 있다면 푸는 건 그리 어려운 일은 아니에요. 보세요. 이 빛의 무늬의 모든 별은 빛의 운석에 해당돼요. 저희가 무심코 해제했던 장치도 그중 하나고요. 맞아요. 다른 두 곳의 빛의 운석을 찾아야 이 돌문을 열 수 있어요. 잠깐만요. 이건 영윤의 핏자국과 비늘인데... 영윤이 이미 오버클럭의 한계에 가까워졌을 가능성이 커요. 저희한테 남은 시간이 많지 않겠네요. 오랜 세월 동안 먼지를 뒤집었었을지언정 고청관에는 여전히 옛 직정 사람들의 흔적이 남아있네요.
수호 씨는 승소산에 왔을 때부터 이미 중상을 입었던 거군요. 시간 제어법이 하나 사라졌다. 이 부상으로 수호 씨는 시간의 흐름의 힘을 회복할 능력을 잃었고 시간의 정체와 역행만 남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 수호 신이 시간의 흐름의 힘으로 홍진마을 사람들을 보호한 다음 그 여파가 줄곧 승소산에 남아있던 걸까요? 맞아요. 게다가 문서에 의하면 수호신의 부상은 시간이 지날수록 심해질 거고 그로 인해 목숨을 잃으면 시간의 흐름은 완전히 통제할 수 없게 되고 금주까지 집어삼켜버릴 거라고 해요. 찬성애가 한 짓은 승소산이 입은 깊은 상처에 소금을 뿌린 격이에요. 없어요. 적어도 문서상의 기록에서 본 결론은 그래요. 문서에는 오직 용의 안식처만이 겨우 효과를 볼 수 있다고 하지만 그걸론 부상의 악화를 늦출 뿐 근본적인 해결은 불가능해요. 수호신과 시간의 흐름을 막아낸 기인이 마지막에 생각한 방법은 수호신 자체는 회복할 수 없으니까 공명을 통해 공명자에게서 수호신 본래의 시간 제어 능력을 회복해야 돼요. 영유계가 바로 그 실험품인 인공 공명장치고요. 아니요. 영유계의 복원 범위가 너무 좁아서 수호신의 능력에 비하면 어림도 없어요. 여기까지 왔으니 답도 곧 드러나겠죠. 아직 빛의 운석이 2곳 남았어요. 어찌되었든 간에 최대한 빨리 영인의 속도를 따라가야 해요. 또 영유계가 2번째 빛의 운석은 이 문 뒤에 있을 거예요. 방랑자, 여태껏 했던 것처럼 영유계를 조작해서 무너진 문을 원상태로 돌려놔야 해요. 한 곳에 빛의 장막이 여전히 작동하고 있는 걸로 봐서 여기선 공격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어쩌면 다른 곳으로 가야만 적절한 조준 위치를 찾을 수 있겠어요. 허공에 떠다니는 석판에 장치가 있어요. 다른 곳으로 가는 길을 열 수 있도록 도와줄지 모르니까 확인해 보세요. 설마 딩동동의 모습으로 변한 건가요? 방랑자, 도약 장치를 이용해서 온몸으로 얼음 벽에 부딪히세요. 이곳에도 영유계가 있네요. 한번 조작해 보세요. 솟아오른 석판으로 길이 형성되어 있어요. 고에너지 흑석을 가지고 이 물을 건너가면 돼요. 이 숨겨진 영역을 통해서 공격할 수 없던 빛의 장막에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마지막 빛의 운석만 남았어요. 여기 적재함이... 빛의 운석은 더 아래층에 있을까요? 영윤대인을 곧 볼 수 있을... 적재 창고에 도착했어요.
이럴 수가. 이 문서에 따르면 영육에는 확실히 인공 공명 장치예요. 공명의 근원에 강한 충격을 가하기만 하면 영육에와 동일한 주파수로 공명해서 공명 효과를 일으키는 거예요. 게다가 제가 세월의 해변에서 가졌던 의문도 풀렸어요. 영육의 시간 역행 기능은 수호신과의 공명을 통해 이루어져요. 아니요, 그렇진 않아요. 영육의 사용 조건은 말할 것도 없고 수호신이나 승소산의 시간 흐름과 거리가 멀어지면 영육애가 제대로 작동할 수 없어요. 또한 인공 공명 장치로서 영육애가 담을 수 있는 공명의 힘도 상당히 제한적이고요. 기록에 따르면 직정 사람들은 영육애가 더 강한 위력을 발휘하기 위한 2차 공명이라는 가설을 제시했어요. 주파수의 충돌이 2차 공명을 유발할 수 있다는 이론이죠. 여기서 주파수의 충돌이란 서로 공명하는 두 힘의 대결이자 충돌을 뜻하고요. 2차 공명을 위해서, 그리고 영인이 더 강력한 공명 능력, 즉 역행을 역전하고 복원할 수 있는 시간 체어 능력을 갖기 위해서 수많은 실험에서 대량의 영육애가 수호신의 주파수와 충돌을 일으켰지만 수호신의 막강한 에너지를 감당하지 못해 전부 파괴되어 가루가 되었어요. 단 한 가지 예외가 있어요. 영육애 중 하나가 아주 잠깐이지만 시간 제어법을 복원하는 능력을 보여준 뒤 사방으로 흩어졌죠. 적어도 2차 공명이 공명 대상을 더 강력하게 만들어줄 수 있다는 건 입증된 거예요. 이 유일한 성공 사례에서 실험자들은 이 영육애가 일종의 과부하 형태로 작동한다고 언급했어요. 이 작동 방식은 공명자의 오버클럭 현상과 아주 비슷하고요. 능력의 한계를 뛰어넘어 능력을 사용하는 것, 즉 공명의 힘이 과부하되는 거예요. 그 실험자는 오버클럭이 2차 공명을 위한 전제 조건일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맞아요. 자신을 과도하게 소모하면 결국 파멸에 이르게 되죠. 그 밖에도 문서에서 눈에 띄는 사건 기록이 있네요. 영육에는 사람이 제어해야 비로소 수호신과 공명할 수 있어요. 게다가 수호신 용의 별자리도 한 사람의 명령만 따르는 것 같고요. 그 예외적인 상황에서 영육의 과부하가 붕괴에 가까워지는 순간 수호신 옆에 그 기인이 용의 별자리에 명령을 내린 것 같아요. 그에 따라 수호신은 어떤 에너지를 성공적으로 영육에 전달한 듯하고요. 혹시 뭔가 떠오르는 거라도 있나요? 금이 여러분, 안심하세요. 방랑자는 특수한 힘이 있어서 뒤틀린 시간의 영향을 받지 않으니까. 전... 장리 선생님은... 쉬. 제가 영윤의 바둑돌이 되겠다고 한 이상 스승으로서든 신하로서든 마땅히 할 일을 할 뿐이에요. 게다가 제가 안내인이 되지 않았다면 어떻게 방랑자 같은 구세주를 데려올 수 있었겠어요? 방랑자는 이곳과 깊은 인연이 있어요. 이 시기에 대국을 깨려면 두 사람 중 한 사람도 없어선 안 돼요. 하지만
방랑자는 이미 금주를 많이 도와줬어요. 저를 따라 승소산에 오기 전 방랑자가 이상한 꿈을 꿨고 그 꿈에서 잃어버렸던 기억의 조각을 보았다고 말해줬어요. 방랑자, 용의 별자리, 그리고 승소산. 이 세 가지는 중요한 연결고리가 있어요. 이게 방랑자가 승소산에 온 이유예요. 알겠어요. 방랑자, 수호신이 하루빨리 탈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게요. 그 후에 같이 수호신을 뵈러 가요. 분명 방랑자가 원하는 답을 얻을 수 있을 거예요. 상황이 급하니 짧게 얘기하죠. 영윤, 혼자서 고청관을 살필 때 뭐라도 발견한 게 있나요? 직정의 문서를 발견했어요. 수호신이 처음 승소산에 왔을 때 이미 부상을 입었고 그 상처가 점점 더 심해지고 있다는 내용이었죠. 세월이 흘러 수호신의 제어를 받던 승소산의 시간의 흐름이 점차 통제력을 잃어갔고 어쩌면 금주에까지 영향을 미칠지 모른다. 오직 수호신의 공명자만이 수호신의 시간 제어 능력을 복원할 수 있다. 방법은 대결로 공명의 힘의 충돌을 유도하고 2차 공명에 도달하는 것. 수호신의 공명자는 한계를 뛰어넘어 뒤틀린 시간을 바로잡고 시간의 대가를 없앨 수 있다. 설령 시간의 흐름을 정상적으로 되돌리고 시간의 대가를 없앨 수 있다 하더라도 자신이 무엇을 지불해야 할지는 알고 있나요? 알고 있어요. 저와 수호신은 공명으로 마음이 통하는 사이지만 정작 진정으로 그분을 이해한 적은 없던 것 같아요. 결국 그분의 고통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모르게 됐죠. 생각해보면 금주 건립 이후 수호신의 결정과 제안은 모두 앞날을 예견한 것들이었어요. 오늘날 시간의 흐름에 숨겨진 위험도 홍진마을을 지키기 위해 남겨진 거고요. 만일 그때 수호신이 시간의 흐름으로 잔상을 제거하지 않았다면 지금의 금주는 여전히 황량한 땅으로 남아있었을 거예요. 그렇다면 생각해둔 것이 있나요? 지금으로서는 수호신이 치유할 수 없을 만큼의 상처를 입은 거라면 뒤틀린 시간이 어느 지경까지 확산될지 예측이 어려워요. 그렇게 되면 앞으로의 금주는 지금 승소산처럼 처참하게 변하겠죠. 저는 그렇게 되면 제가 직접 예언에 빠진 조각을 채우겠어요. 이것이 제가 승소산을 구하고 금주를 보존할 수 있는, 그리고 수호신을 도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기도 하고요. 하지만 영윤, 전 영윤이 그렇게 한 뒤의 결과에 대해 잘 생각해봤으면 좋겠어요. 수호신과의 대결로 2차 공명을 형성하려면 오버클럭의 위험에 직면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되면 영혼이 완전히 사라지고 육체가 가루가 될지도 몰라요. 그러면 과부하로 찢겨진 영류계와 다를 바가 없어요. 정말로 그 상황에 이른다면 영유는 그걸 알면서도 전투에 임하고 싶나요? 제 눈에는 이미 버티는 것만으로도 힘겨워 보이네요. 영윤의 그 결정은 죽음을 자초하는 것이나 다름없어요. 하지만 장리 선생은요? 제가 하고자 하는 일은 장리 선생께서 가르쳐 주신 거예요. 선생도 당신이 추구하는 일을 위해 목숨을 아끼지 않았잖아요. 제가 언제 그런 것들을 가르쳤죠? 삶과 죽음은 하나이지만 살아야만 더 많은 것들을 할 수 있어요. 살아서 수호신의 힘을 이어받아야만
영윤이 진짜로 원하는 구원을 할 수 있고 그 구원이 계속될 수 있다고요. 장리 선생, 저는... 영윤, 전 막을 생각은 없습니다. 영윤의 마음은 이미 정해졌으니까요. 제가 그걸 모를 수가 없죠. 그래서 제가 방랑자를 데려온 거고요. 짐작하셨겠지만 방랑자는 수호신과 함께 싸운 기록 속 금주의 영웅이자 승소산을 방문했던 그 기인이에요. 우리가 찾은 모든 증거가 이 사실을 가리키고 있어요. 영윤 말고도 승소산의 상황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방랑자뿐일 겁니다. 저 금이 장리 선생의 가르침을 명심하겠습니다. 그리고 잊지 마세요. 잔성애가 어떻게 수호신을 가뒀는지는 아직 모릅니다. 성공적으로 수호신을 아련하려면 이에 대해 알아내야 돼요. 네, 가능성이 없지는 않아요. 신이 대인이 이 일로 바쁘게 움직이고 있으니까 곧 답을 얻을 수 있겠죠. 우리가 찾는 심액은 입구 석실에 있는 그 돌문 뒤에 있을 거예요. 아직 한 곳의 빛의 운석이 풀리지 않았으니까 가서 확인해보죠. 보세요. 저기 떠있는 바닥이 저희의 마지막 목표예요. 바닥을 복원할 방법을 찾아야 돼요. 안 되는데. 순서가 정해져 있는 걸까요? 성공했어요. 직정이 이곳에 이렇게 많은 기관을 설치한 것을 보니 용의 안식처를 지키는 일에 많은 공을 들인 것 같네요. 함정이에요. 조심하세요. 율령의 광휘. 세 곳의 빛의 운석을 모두 해결했어요. 좋아요. 그럼 이제 돌문으로 들어가세요. 심액 보관실로 가는 통로가 이미 열려 있을 거예요.